사실 문제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근데 이번에 두끼 떡볶이 같은 경우는 그 타겟층들이 원하는 1020 세대, 자기 주도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레이아웃이라든가 메뉴라든가 직접 체험 조리할 수 있는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차별화된 부분이죠. 새로운 기회라는 거는 뭔가 부족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넘치거나 만족할 때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별로. 예, 안녕하세요. 창업학 박사이자 현재 그 세종대학교에서 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서 강의 중인 정성목입니다.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면 참 좋은 건데, 있는 그대로 보는 거는 현상이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부분. 원인이나 왜 이런지가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점적인 측면에서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외침들, 그 현장의 외침이 어떻게 보면 이 결핍이라는 부분이고, 그 결핍이 나에게는 기회다. 그걸 하나하나 보강해감으로써 발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비명이 비명으로 들리는 거고, 조금 더 깊게 파고들면은 저것이 내 사업 성장의 하나의 기회의 요인이 되겠구나 라고 보기 때문에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라는 거는 뭔가 부족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넘치거나 만족할 때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별로. 누군가의 비명, 외침은 요구사항이고, 그 요구사항을 내가 채워줬을 때 채움을 당하는 사람의 그 느낌이 내 고객이 되는 거죠. 영원한 고객. 요즘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들 때도 젠스파크라든가 아니면 AI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과거에 우리가 숫자를 하나하나 계산했을 때 나왔던 게 주판이고, 그 위에 나온 게 계산기였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계산기를 안 쓰고 엑셀로 계산을 해왔는데 굉장히 수요는 더 많아진 거죠. 기존의 단순 작업들이 사라졌을 뿐이지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습니다. 더 고도화된 사업들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행력의 차이라고 봅니다. 왜 해야 되지라는 부분이 이미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왜 될 수 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부분은 원인을 먼저 찾는 거거든요. 원인을 찾는다는 얘기는 나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다는 거고, 그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설계도가 나오는 거죠. 제 책에 보면 떡볶이가 몇백 년 된 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그러나 떡볶이의 시장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바뀌었지. 근데 이번에 두끼 떡볶이 같은 경우는 그 타겟층들이 원하는 1020 세대, 자기 주도형이잖아요. 자기 주도형이고 자기가 직접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레이아웃이라든가 메뉴라든가 직접 체험 조리할 수 있는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차별화된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만큼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이 두끼 떡볶이의 스타일입니다. 사실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안감이라는 거는 없앨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조직이나 어떤 사업상의 불안한 요소가 나왔다는 얘기는 개선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모멘텀할 수 있는 과거에는 없던 불안감이거든요. 과거에 없던 게 나왔다는 얘기는 현재 트렌드라든가 앞으로 지향할 수 있는 곳과의 마찰이라는 부분이죠. 그걸 끄집어내서 해결한다고 하면 하나의 성공에 대한 요인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을 보면은 그런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는 부서도 있고, 또 그거를 어떻게 개선해 가지고 앞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불안 요소가 나오면은 저 친구 때문이야, 이 사업 때문이야,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죠. 여기에서 분명한 차이가 발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생긴 게 아니고, 이 문제는 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것을 그냥 덮고 봉합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데, 해결하는 태도가 사실은 그 기업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도 봉합하거나 없던 거로 만드는 게 아니고 끄집어내서 제도를 바꾸고 정책에 입안해서 바꿔준다고 하면은 법규 자체가 많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아직은 사실 법규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역사도 짧고 많이 개선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현장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라든가 어려운 부분들을 법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은 태도가 발전의 기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왔어, 내가 있을 때 이렇게 했어, 정체성이라는 부분이죠. 앞으로의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데이터보다도 내 경험을 우선시할 때 가장 위험한 거죠. 어떤 조직에서 새로운 직원들도 들어오고, 또 내가 몰랐던 영역에 일을 하는 직원들이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하냐, 그 직원들 내보내는 거예요. 그 직원들 나한테 익숙하게 만드는 거고, 나는 이미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20년 전, 30년 전 사고와 방식이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인 것을 새로운 직원들한테 접목을 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버티지 못하는 거죠. 단지 내가 월급을 준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춰라라고 하는 건 이제 사업도 그만두겠다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앞에서 끄는 게 아니고 이제는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구조로 간다고 하면 그 조직이 조금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지 않나. 가장 중요한 게 조직은 좀 그렇게 봐요. 나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거. 그 리더를 키워서 그 직원이 나이성으로 해준다고 하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차세대의 리더가 안 되고 내가 했던 후임자가 되는 거죠.
사실 그 의지는 누구나 충만합니다. 피가 끓는 이런 의지도 있겠지만은 아까 나왔던 실무라든가 어떤 이론의 바탕이 된 의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지입니다. 그리고 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의지가 실행될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을 해나가는 거죠. 환경을 세팅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내가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는 환경의 세팅, 이 부분이 저는 그 가장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단한 뭔가 큰 결심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작은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되거든요. 작은 것들에 대한 행동들이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 요즘 많이 느끼는 부분이 표정을 많이 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한번 딱 봤을 때 그 느낌, 얘는 이런 애야, 이미 자기가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나도 반대로 그 결정 안에 포함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표정 관리 하나하나 해나가고, 항상 그 입꼬리가, 눈이 올라가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한 자산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부모한테 몇십억을 물려받아서 사업하는 것보다도 내 표정 관리해가지고 얼굴 하나로 실력을 주는, 그게 조금 움직이는 것 중에 첫 번째라고 봅니다. 제가 만난 컨설팅을 하면서 5,000개 소상공인부터 해서 중소기업을 만나봤는데, 저는 거기서 그 삶의 궤적을 좀 바꾼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은 어떤 현상이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대로 수용하는 것 대신에 이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해석하는 부분들,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해석을 잘하게 되면 방법이 나옵니다. 방법이 나오고, 그 방법에 따라서 또 갈 수 있는 길이 나오고, 길이 나와야지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행동과 관점과 맞물려 가면서 쳇바퀴 같이 돌아가면서 발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지. 삶이 정체됐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특히 직장생활 30년 하고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녀를 다 키워놓고 났더니 주부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애들만 쳐다보니까 애들도 이제 힘들어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하는 그 자책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을 나만의 가치 전략으로 바꿔간다는 거죠. 가치 전략으로 바꿔가고,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만나면서 내가 몰랐던 정보도 듣고, 그런 부분들이 내가 정체된 부분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고, 그것도 하나의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환경의 변화라는 거죠. 그 변화 속에서 나도 정체성을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실함의 배반, 그 다음에 자기 개발에 대한 배반. 열심히 개발하고 내가 성실하게 해왔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가 않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성실함이 무엇을 향해 갔는지,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앞에 설계도, 로드맵이죠. 이런 부분들이 약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서도 설계도도 그리고 목표 지향적으로 가기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가 이 성실함이 누굴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라고 하고, 그 맨 앞에 나오는 게 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왜 다음에 하오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지? 무엇을 위해서 하지? 로드맵을 그려보고 성실하게 한다고 하면은 내가 성실하게 하고 난 후에 왜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지라는 말이 아마 많이 삭제가 될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뭔가 출발을 하셔야 될 분도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본질인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어떤 걸 더 접목했을 때 시너지가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지, 그걸 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언젠가 다시 사용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환경이 바뀌었을 때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